역사의 층 사이에 숨겨져 있는 지구의 깊이에서 그들은 너무 오래되어 시간이 완전히 드러날 수 없었습니다. 돌로 조각되거나 금속으로 단조된 수수께끼의 물체는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고 우리가 과거에 대해 우리가 믿는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강요합니다. 세계의 외딴 구석에서는 잊혀진 지식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물이 나타나 지구와 별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급 문명이 잃어버린 증거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없는 예술 작품? 유일한 분명한 것은 모든 고고 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겨두고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 우리가 당연한 모든 것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고, 역사상 가장 밝은 과학자 중 한 명인 머리 큐리는 방사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화학과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1903년의 물리학과 1911년의 화학에서 두 개의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업적 외에도 유산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노트북은 오늘날까지 위험하게 방사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실험 과정에서 머리 큐리와 그녀의 남편 피에어는 그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지 못하고 폴로늄 및 라디오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에 샘플을 가지고 다니고 보호 없이 조작하고 주의 없이 방사성 재료를 저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간의 노출은 그에게 생명이 들었습니다. 1934년에 머리 큐리는 방사선으로 인한 비소성 빈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소지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쓰여진 그의 원고는 오늘날까지 계속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들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리드 박스 내에서 보호되며 접근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책임 면제에 서명하고 보호 소송을 사용하며 선량계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정기적으로 접촉하더라도 이 노트북에 대한 노출은 2시간 동안의 고도까지의 방사선과 동일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보호 없이는 이러한 텍스트를 읽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습니다. 라디오 -226의 반감기로 이내의 문서는 향후 1500년 동안 계속 방사능이 될 것입니다. 머리 큐리는 과학에 대한 귀중한 유산을 남겼지만 침묵하는 경고도 남았습니다. 때로는 지식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번, 미래의 신비한 액세서리. 고고학자들은 현대 가방과 비슷한 물체를 나타내는 벽에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지 중 일부는 약 12,000년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터키에서 고비클리 티프 메걸리식 템펠의 폐허에서 발견되었으며 여기서 이상한 이미지는 오래된 성전의 기둥에 기록됩니다. 멕시코, 이라크 및 남아메리카에서도 비슷한 이유가 발견되어 고대 문명에 의해 그러한 대상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미지는 가방이나 지갑과 비슷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래된 유적지가 바구니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방의 개념이 고대 문명에 의해 발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현대 가방은 1841년 영국에서 사무엘 파킨슨, 세뮤엘 파워킨선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비클리 티프 사원이 그리스도 앞에서 9000년에 지어졌으며 건축업자들은 그런 액세서리를 거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방의 또 다른 고대에는 약 5000년 전에 쓰여진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발견되었으며 신들은 번영을 상징하는 작고 정사각형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와 도구 가방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상형 문자가 나타내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라크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883년에서 859년 사이에 지어진 아시리아 궁전의 폐허 사이에 비슷한 발견이 이루어졌으며
날개가 있는 천재가 가방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천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데이비드 미야노는 아칼루, 어프켈로라고 불리는 이 인물들이 포트폴리오 대신 신성한 날짜의 손바닥으로 만든 물 입방체를 가지고 다니는 미성년 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조각과 비슷한 고대 큐브가 발견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톨테크 유적지 중에서도 비슷한 이유가 발견되었으며 거대 동상은 가방과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그리스도 후에 약 75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3번, 4개의 금 모자, 밝은 동메달 유물은 역사가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않았다는 비밀을 보호합니다. 지난 2세기 동안 독일과 프랑스의 들판과 숲에서 발견되니 원추형 인공물은 천상과 지상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1835년 독일 시퍼스테트에 있는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섬세한 언뿔로 형성된 망치질 금 시트는 마치 의식의 일부인 것처럼 청동머리 옆에 우물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유사한 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아반턴 S, 독일의 이젤츠도어프 및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베를린 모자, 높이가 30-88cm 사이이니 물체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는 원, 별 및 상징의 복잡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조는 인상적인 기술을 보여줍니다. 고대 장인들은 금을 망치기 위해 금을 망치게 했다. 장식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호는 달과 태양 달력을 나타내며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크게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시간에 대한 지식이 생존에 필수적인 시대 A 정보를 소유하면 상당한 힘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모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사회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왕, 제사장 또는 마술사조차도 하늘의 지식을 사용하여 방송국을 예측하고 사람들의 삶의 리듬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살스티시즈가 선포하거나 작물이 예측한 것처럼 그들의 금 접촉은 태양 아래에서 빛나야 했습니다. 그의 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는 지속됩니다. 그들이 묻히고 외딴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는 방식은 의도적인 목적을 암시합니다. 재가 내부가 발견되어 장례식 의식과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표면의 기호는 보다 실용적이고 거의 수학적 기능을 제한합니다. 이 모자의 진정한 본질은 의식과 기능, 지상과 신성 사이의 교차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비밀이 공개되기를 바라며 보호받지 않습니다. 번호 4. 고고학자들은 알래스카 유쿠준, 얼래스커 유칸, 특히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의 광대한 지역인 델타 대 쿠스코, 델터 더 커스코에서 매혹적인 발견을 했다. 이 지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에서 나오고 과거의 조각을 허용하는 많은 양의 인공물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인형과 조각된 나무 마스크가 있으며 그중 다수는 원래 그림의 흔적을 보존하여 제작자의 예술적 기술과 문화적 관행에 대한 상세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이 물건들은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존재했던 정착지인 올드 너널렉 빌리지에서 나옵니다. 수년에 걸쳐 너널렉은 바다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이 흔적이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이러한 흔적을 구출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개의 인형, 그릇, 석재도구 및 고급 세라믹이 회수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일상생활과 주민의 장인 기술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홍보한 2014년에 탐사의 발전과 1800만 건이 중요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여전히 먼 길이 있습니다. 델타의 작품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이야기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호 1865년 단 2년의 서비스를 받은 신성한 보트인 스쿠너데리는 폭풍에 갇히고 무리와이 해변의 해안에서 난파되었습니다.
그의 유골은 진흙과 모래 아래에 묻혔으며 2018년 5월 미트시자즈 샌즈즈가 그것을 다시 표면으로 가져올 때까지 1세기 이상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발견은 뉴질랜드에서 역사적 보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담한 것은 오늘날 사라진 전통적인 장인 기술에 의해 기본 목재로 지어졌으며 19세기의 독특한 해군 공학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여전히 배 안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센타이너에서 회복된 물건들 중에는 실크 남성 수정된 상징이 발견되었습니다. 머노러, 데이비드의 별, 솔로몬 성전 및 상징적인 나침반과 분대, 그 옆에 점토 파이프, 오래된 동전 및 검은 가죽 신발 한 켤레도 놀라운 보존 상태에 나타났습니다. 스카프는 특히 미스터리입니다. 왜 배의 깊이에 그런 귀중한 의복이 있었습니까? 그 주인은 그것을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간주해야 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존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 발견은 예외적으로 희귀한 선박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대담한 승무원이 유지할 수 있는 역사와 비밀에 대한 답이 없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6번, 이탈리아 서부 사르디니아에 있는 카브라스 근처에 위치한 몬테 프라마의 자이언츠는 인상적인 큰 창조물입니다. 이 조각들은 각각 약 2m 높이의 높이이며 평평한 눈을 가지고 있어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방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정확한 나이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서 있는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100년에서 28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고 그들의 건축은 양유 문명에 기인한다고 추정합니다. 이 도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약 22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 그들의 땅에서 추방된 이 유산은 실제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이 조각품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조각들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974년에 동상 근처에 고대 무덤이 발견된 것은 그들이 죽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정확한 목적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 존재는 계속 놀라움과 호기심을 깨우고 있습니다. 번호 7. 2021년 1월 영국의 고고학자 팀이 노어트햄턴시어의 광범위한 앵글로 색선 세머테리라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50개가 넘는 무덤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다수는 그곳에 묻힌 사람들의 삶에 대한 단서를 드러내는 오래된 물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물들 중 일부는 4000세 이상인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 앵글로지 백스 매장은 약 1400년입니다. 회수된 물건 중에는 무기, 장식품 및 오래된 건물의 유적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묘지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5세기부터 11세기까지 42개의 구조로 구성된 근처의 정착지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는 장례식 마운드와 오래된 구조가 있어 이 사이트를 확실한 시간 캡슐로 만듭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오버스톤의 새로운 주거용 단지 건설을 위한 이전 발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2000개가 넘는 계정, 15개의 반지, 40개의 나이프, 15개의 방패, 25개의 스피어 및 약 150개의 브로치가 회수되었으며 고고학자들은 많은 것이 발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호 8. 노 몰리 인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신비한 유물 중 하나는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 리온에서 발견되는 노 몰리 인물입니다. 돌로 조각된 이 고대 조각품은 전형적인 인간 해부학에 해당하지 않는 불균형적으로 큰 머리, 송턱 및 기타 특이한 특성을 가진 이상한 생물을 나타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또한 신화나 종교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인물들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형태는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고대 우주 비행사에 대한 이론의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모리 인물 이 지역에 고대 주민들과 접촉했을 수 있는 예계 존재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수치의 이상한 비율과 특성은
비지구 기원의 실제 생물에 대한 인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이 가설은 미스터리의 분위기를 인물에 추가하고 미스터리의 연인들과 신비주의 애호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공식 과학은 노모리 인물이 종교적이거나 의식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물들은 신들이나 영의 숭배와 관련된 고대 의식에서 사용되었으며 아마도 특정 신화적인 특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종 그렇듯이 고고학자나 역사가들이 인공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면 종교적 중요성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 몰리 인형은 일반적으로 철 또는 무기물체와 같은 다른 고대 유물과 함께 깊이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데이트하고 그들의 문화적 맥락을 확립하는 임무를 방해합니다. 일부 발견은 이러한 유물들이 아마도 이 지역에서 알려진 문명이 나타나기 전에 아주 오래된 시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번호 9. 나일의 파라오의 고대 등록. 이집트의 나일강의 어두운 물바닥을 탐험하는 고고 학적 다이버들은 조류로 덮인 암석을 조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돌은 불쾌해 보였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더 면밀히 조사할 때 고대 파라오와 관련된 몇 가지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와 프랑스 고고학자들의 공동팀은 아수야 저수지에서 폐허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류층 아래에서 그들은 최소 2300년의 날짜가 몇 가지 크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미지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그림에서 상형 문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사진 중 하나는 잘 보존된 몇 가지 수치를 보여주지만 형태는 물에 의해 확산되고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련의 비문은 묘비와 비슷한 두 개의 물체의 마네킹 헤드의 줄로 보입니다. 이 오래된 비문은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이 고대 왕들이 그 원격 시기에 어떻게 지배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번호 10. 고대 마스크의 인간의 피. 페루의 북쪽 해안에서 발견되는 시컷 문화의 황금 마스크에는 인간의 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750년에서 1375년까지 존재하는 시컷 문화는 중간 기간 동안 만들어진 장례식 마스크를 포함하여 금으로 고급스러운 공예품으로 유명하며 종종 무덤의 엘리트를 동반했습니다. 1990년대에 고고학자들은 이 엘리트들 중 하나의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무덤에는 거꾸로 된 위치에 놓인 골격이 들어있었고 시너브리오와 함께 밝은 빨간색으로 칠해졌으며 참수된 두개골을 덮는 금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격 주변에서 두 젊은 여성의 유적은 출산과 모유 수유, 두 자녀를 제한한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마스크에 존재하는 혈액을 분석하여 혈청 알부민 및 면역 글로불린지, 계란 클라르 단백질을 포함한 6개의 인간 혈액 단백질을 식별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혈액의 존재가 생명력을 상징했으며 고인의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번 지하 세계의 포어테. 작년에 1960년대에 도난당해 미국으로 이송된 지하 세계로 가는 포르갈루로 알려진 독특한 유물이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복원을 완료하여 멕시코 중부의 원래 위치로 반환했습니다. 올메커 시벌러제이션이 만든 이 기념비는 오랫동안 다른 세계의 입구문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그는 유명한 올메커 영토인 켈케트 신고의 고고 학적 유적지에서 추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로의 진입의 상징인 열린 턱이 있는 신화적인 고양이를 나타냅니다. 기념비는 그리스도 앞에서 800에서 400 사이에 창조된 불편한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도둑들은 주된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았지만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망치로 인공물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밀수되어 불법 골동품 시장에서 끝났다. 1968년의 유물은 뉴욕 박물관에 지구 몬스터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고학자 데이비드 그로브
는 기념비의 올메커, 기원을 인식하여 칼카츠고, 켈케트 신고의 다른 조각품, 특히 크루즈 올메커의 눈과 입 근처의 브로밀리어의 꽃과 유사점을 가리켰습니다. 번호 12. 게이어스 엘 머나의 동굴의 금속 물체. 에콰도르의 게이어스 엘 머나의 동굴은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수년간 신비주의와 유팔러지의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동굴에서 금속 물체의 발견의 역사는 미스터리와 추측에 관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너에서 현대 다이어그램, 지도 및 기술 도면과 유사한 기호로 금속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고대의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나 오래된 사람들과 예계 존재 사이의 접촉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존재에 대한 가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복잡하고 상세한 상징이 원시 도구로 만들 수 없어보다 진보된 지식을 나타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플라크가 외계인이 남긴 스타 맵이나 기술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매너의 금속 물체가 정말로 오래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 야금 작업의 흔적과 고대 에콰도르에서 알려진 스타일과 기술과 이러한 유물의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트의 부족과 물체에 대한 맥락은 그들의 진정성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물들이 나중에 사기의 일환으로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화의 동굴의 금속성 대상에 대한 매력적이고 신비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원과 의미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동굴의 역사는 신화와 전설이 어떻게 현실과 얽히고 과거에 대해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지만 종종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의 예입니다.